A의 n제곱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의 n제곱근, 즉 다시 말해서 거듭 제곱되어 있는 것인데요. 거듭 제곱되었다는 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거듭 제곱근, 특히 A의 n제곱근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알아보기 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의 n제곱근은 근이어서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의 근 또는 해 또는 x값 등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x n제곱은 a라고 하는 이 n차 방정식에서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a의 n제곱근, 이미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호가 또는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런 것들이 문자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이 말에서 설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방정식을 써놓고 이 n차 방정식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로 든 것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개를 예를 들어봤는데요.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2차 방정식 x제곱은 1의 경우에 근이 x는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면 근의 공식을 넣었을 때 허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세제곱이 1일 때는 근의 경우가 1과 2허근,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과 2허근.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거듭 제곱했다고 했을 때 몇 번 제곱했냐고 물어봤을 때의 짝수와 이 몇 번이 홀수일 때, 즉 짝수와 홀수일 때가 다르고, 그리고 양수일 때, 우변이 양수일 때, 우변이 음수일 때가 다르게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게 왜 지금 실근이 존재하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지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x의 n제곱이 a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에서 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조금 머릿속에 놓으면 좋겠습니다. 즉 거듭 제곱했던 그 횟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리고 그 우변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짝수이고 양수이면 두 실근, 짝수이고 음수이면 실근이 없고요. 홀수이고 양수이면 한 실근, 홀수이고 음수이면 한 실근. 이 왼쪽에 있는 이 예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x의 n제곱은 a에서 n의 짝수, 홀수 또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까지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짝수이고 양수, 짝수이고 0, 짝수이고 음수, 밑에 줄은 홀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잘 알다시피 짝수야 양수면 이렇게 2개, 양수와 음수, 0이면 1개, 그 다음에 짝수번 곱했는데 음수이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홀수의 양수이면 양수인 것 하나, 홀수의 0이면 0 하나, 홀수의 음수면 음수인 것 하나, 이렇게 이 표를 채워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n차 방정식을 본다는 것을 우리 그래프의 교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프의 교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y는 x의 n제곱, y는 a라고 하는 이 두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연립 방정식에서 y를 소거하면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n차 방정식이 되고,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존재가 실수인 근의 존재, 방정식에서 근의 존재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연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y는 x의 n제곱이 n이 짝수인 경우에는 y축 대칭, 그래서 아래로 블록 그래프처럼 2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겼겠죠. 그때 a가 양수이면 두 점에서 만나고 a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a가 음수면 만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번엔 n이 홀수이면 원점 대칭인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a가 양수이면 한 점, a가 0이어도 한 점, a가 음수여도 한 점, 이래서 모두 다 한 개씩의 교점을 갖게 되므로 n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 한 개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프를 가지고도, 특히 그래프의 교점을 가지고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요. n이 짝수일 경우에는 양수일 때는 두 곳, 0일 때는 한 곳,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겠지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양수일 때 한 곳, 0일 때도 한 곳, 음수일 때도 한 곳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요 n제곱근 a가 이 자체는 부호가 붙어 있지 않지만 자체는 음수라는 걸 그래프의 x축에서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1번인데요. 9n의 세제곱근 중 자연수가 존재할 때 다음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 9n의 세제곱근 중 그랬으니까 방정식을 떠올려야겠습니다. 그렇죠? 방정식 x의 n제곱이 9n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안 했고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모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복잡한 거듭 제곱근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 지수를 다 누구로 바꾸는 것, 그렇죠. 유리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상당히 편하겠어요. 자, 계속 연습했듯이 9n의 세제곱근 중 자연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 즉 다시 말해서 9n의 세제곱을 말하고 있으니까 x의 세제곱이 9n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을 구하려고 할 때 근이 그러면 이렇게 세제곱근 9n이 될 것이고 n이 자연수면 양수겠죠? 양수니까 거듭제곱근에 있는 지수법칙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n의 세제곱근을 지수법칙의 지수의 유리수처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럴 때 n이라고 하는 친구가 3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m이 3개 있어야 여기 나와 있는 요 3분의 1을 상쇄시키고 3m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요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n이라고 하는 숫자를 3 곱하기 m의 세제곱꼴 이런 꼴로 이해하고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n을 3 곱하기 m의 세제곱꼴로 대신 놓기로 했고요. m은 자연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n 자리에 요 친구 3 곱하기 m의 세제곱이 들어가면 되니까요. 나머지 것들도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시키고 계산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3 곱하기 m의 세제곱이 이 밑에 있는 9 이렇게 지수도 전개가 될 때 이 9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9를 해결하기 위해선 3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모자르니까 m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3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2의 9분의 1 제곱 때문에. 그러므로 계산해서 m을 3이라고 대입하면 n은 81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 문제가 어떤 모양이 있었고 내가 이 공부를 했을 때 무엇을 알았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또 연계교재를 공부할 때에는
이게 시험에 나올 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똑같이 나오거나 숫자가 변해서 나올 것은 아닌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내가 읽었어야 되는 표현이나 나와 있는 문제의 어떤 접근 방법들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가야겠죠.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9n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방정식에서 이해를 해보겠다. 그리고 그때의 x값이,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x값이 3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n의 3분의 1제곱인 것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유리수의 모양으로 지수를 맞춰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문제에 지금 두 군데가 존재하는데요. 자연수라고 존재할 때 또는 정수가 되도록 이런 표현들은, 자연수가 존재, 정수가 되도록 이런 표현들은 분수꼴 같은 것들을 확인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여기서는 지수를 유리수로 만드는 것과 굉장히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서 분수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도 봤던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9분의 1이 n이 곱해져서 이 밑에 있는 분모의 9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수법칙은 언제요? 밑이 양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로 확장되는 것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양수인 것을, 밑이 양수인 것을 확인했다면 지수법칙을 편하게 써도 된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 9n의 n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말은 방정식으로 보고, 지수는 유리수로 고치면 편하고, 자연수가 존재하거나 정수가 되도록이라는 말은 유리수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 유리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다음 식이 11이 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그래프의 교점이나 표가 생각이 나야 될 거고, 그래서 방정식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f의 n개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수의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fn개. 우리는 이 단원에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주어진 방정식에서 거듭 제곱한 부분이 짝수번 곱했는지 홀수번 곱했는지, 그리고 우변에 있는 n-5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이 부호가 결과적으로 실근의 개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의 n값이 결정되었을 때의 모든 개수를 더한 것이 11개다. 자, 그러면 지금 x의 n제곱이 n-5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은 n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 우변에 있는 값이 부호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n에 대한 말로 일반화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f의 2, 즉 어떤 f라고 하는 약속에 n값이 2가 결정되는 것으로 바꿔서 이해를 조금 해보면, 주어진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고, 이때의 2차 방정식은 짝수번 음수, 다시 말해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3도 한 번 더 본다면 n이 3일 때 x의 세제곱은 -2, 즉 지수는 홀수, 우변은 음수, 이때는 한 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근의 개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았으니까 이쪽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 정리를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이걸 다 하느니 복습할 때 이거를 눈으로 어떻게 볼 건지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짝수가 언제 나오고 짝수일 때의 음수, 양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홀수일 때가 언제이고 각각의 홀수일 때 음수와 영과 양수가 언제일지를 봐서 이 밑에 있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죠. 눈으로 보기 편하라고 10일까지 직접 다 써놨는데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n-5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요 n축에 있는 각 점들에 대한 짝수와 홀수의 여부와 그리고 우변에 있는 요 n-5라고 하는 것의 함수 값으로서의 부호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겠죠. 다시 말해서 5일 때 0이었으므로 이 5일 때보다 왼쪽에서는 지금 이런 형태, 짝수일 때는 0, 홀수일 때는 1개인 경우, 그 다음 5보다 큰 이쪽에서는 짝수일 때는 2개, 홀수일 때는 1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n-5의 부호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 n-5의 부호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변의 모양을 2차 함수 모양으로 나타내고 그것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요 부호가 높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홀짝의 경우에 몇 개씩 나오는지 본다면 다 쓰지 않고 빠르게 계산해낼 수도 있겠죠. 자,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을 주고요. 거듭제곱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2 이상이라는 뜻은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주어진 제곱근의 표현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방정식에서 보고, 그러므로 방정식에서 n의 홀수냐 짝수냐 우변의 부호를 가지고 fn이 0, 1, 2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 문제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변을 그래프로 표현해 주면 이 부호를 빠르게 알 수 있으므로 부호를 빠르게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세수가 있고 이 세수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정식이 3개가 필요한데 x의 4제곱근이니까 n이 4, 4제곱이고요. 우변이 2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0제곱. 즉 우리는 이 친구들의 부호만 필요하겠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숙제하다 보면 이런 마이너스를 보고 첫 번째에 있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0보다 작다 이런 실수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요 2의 0제곱도 0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풀이는 각각의 값들의 부호를 따져주면 2개, 0개, 2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4제곱근이라는 표현에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수들이 누가 양수이고 누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력완성 1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또 나왔고요.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방정식으로 볼 거죠. fn의 a가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이므로 그 방정식을 머릿속에 한번 두고요. 구해야 하는 이 값이 최대가 될 때, 그러니까 이 n을 보면 n차 방정식 우변이 an 플러스 1의 실근이 몇 개, 그 다음에 n 플러스 1차 방정식 우변이 a인 것의 실근이 몇 개인 것을 집어넣은 n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 이렇게 합성함수처럼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fn a 값은 xn제곱이 a라고 하는 것의 실근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여부도 모르고 a의 부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값이 최대가 되도록 이 앞쪽에 있는 fn의 an 플러스 1 제곱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fn의 an 플러스 1 제곱 이 얘기는 n차 방정식
a가 n 플러스 1 제곱이 우변인 모양인데요. 이때 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a가 양수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을 조금 해야 되겠죠. 이 값이 우선 가장 많이 나오려면 n은 짝수이고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를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는 xn 플러스 1제곱은 a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홀수, a는 지금 양수라고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f의 n 플러스 1의 a 값이 1개가 나오겠네요.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f의 n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풀게 되는데, 이것은 x의 n제곱이 1이라는 것이고, 지금 n은 짝수이고 우변은 양수이니까 이 전체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4라고 하는 것, 즉 최대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므로 우리는 여기 나왔던 n이 짝수이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n은 짝수고 a는 양수인 걸 확인한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값을 볼 건데요. 각각의 값들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방법처럼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행동을 하면 편하게 되겠죠. n은 짝수인데 음수이니까, 홀수인데 양수이니까, 짝수인데 0이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구해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절대값 a 빼기 a 같은 경우는 절대값 a가 양수일 때는 a 그대로,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a가 양수인 상황에서 주어진 식은 a 빼기 a, 즉 0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가 1개가 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자, 다시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fnA의 꼴이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보는데요.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a의 부호를 통해서 저 fna라는 함수값이 0, 1, 2 개라는 함수값을 갖게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고요. 위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절대값 a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절대값 부호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요 절대값 a 빼기 a는 a가 양수일 때는 0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앞에 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2a 자체는 0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는 0보다 큽니다. 절대값 자체가 거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값이 모두 다 양수가 돼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가조건을 보면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서 짝수의 짝수, 홀수의 홀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재미난 건 두 값을 더했는데 0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했는데 0이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볼 것이고요. a는 b의 4제곱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a는 b의 4제곱근, 그래서 a의 4제곱이 b라고 하는 이 관계식, 이 방정식에서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a의 4제곱이 b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로그 값에 있는 진수 a분의 b도 약분이 일어나겠죠. 이 정도를 문제를 먼저 읽었을 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n으로 일반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수열단원에서처럼 어떻게 직접 하나 정도 집어넣어서 어떤 느낌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n이 만약에 2가 된다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우리가 계산된 값이 나오겠죠. 숫자로 사용했을 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답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맞는 답이 되겠죠. 이 부분의 예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짝수의 짝수 제곱근은 절대값 a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a가 양수면 그대로,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두 번째로는 홀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양수일 때도 그대로, 음수일 때도 그대로, 다시 말해서 그대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절대값을 붙여서 a,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은 그대로. 그러니까 넘겨주면 절대값 a가 된다. 그래서 a가 양수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하 조건에서 주는 것은 a가 양수이다. 이 부호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나 조건은 b 빼기 a가 1보다 크고 a는 b의 4제곱근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a는 b의 4제곱근이라는 말에서 요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험장에서 이렇게 b 4제곱이 a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유는 교과서에서 많이 쓸 때 a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a라는 발음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우변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좀 주의하시고 b 빼기 a가 1보다 크다. 근데 우리는 지금 a가 양수인 것을 가조건에서 알고 왔기 때문에 b는 a 더하기 1보다 크다와 같은 식이고 그래서 b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요 a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a의 거듭제곱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몇 번 거듭해서 곱해놨다 할 때 요 다음 단원인 지수로고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a의 범위에 따라서 거듭제곱 할수록 숫자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다음 단원에 가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도 그래프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a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a의 범위를 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1등급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이 안 돼서겠죠. 이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것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수험생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b가 지금 1보다 큰 숫자인데 a를 4번 곱해서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점점 커져야 한다. 즉 a 값도 1보다 크다. b가 1보다 크면 a 값은 4번 곱했을 때 1보다 큰 값이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했죠? 이 말? a가 1보다 큰 값을 4번 곱해야 그래야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b가 2보다 크다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요 포인트를 놓쳤을 가능성이 99.9%겠죠. 그래서 요 b 값이 왜 2보다 큰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확인하는 게 다음 단원을 위해서라도 원래 나는 문자로 되어 있는 거듭제곱에서는 저 범위를 항상 확인해. 나는 그것을 항상 확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성적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반드시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될 겁니다. 자, a의 4제곱이 b라고 하는 관계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로그 2의 a의 6제곱이라는 식으로 바뀔 것이고 이때 이 친구가 5 이하의 정수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b를 계산해 봤을 때 요 하나의 항목이 b가 2보다 크다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얘는 제외가 돼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의 곱을 물어봤으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3분의 7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뺄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가하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동작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가하 조건에서 나오는 것, 이런 표현이 주는 게 무엇이었어요? 네, 얘는 a의 부호를 나에게 주려고 했구나. 네, a의 부호를 알려주기 위했고, 그래서 짝수와 홀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지금 눈으로 보면 이게 절대값 a 더하기 빼기 a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조금 하면 눈으로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가하 조건이 a의 부호를 따지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의 부호를 따지는 거에서 절대값 a 더하기에 빼기 a가 0이다. 요거를 알아내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A의 4제곱이 B라고 하는 여기서 A와 B의 순서를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거듭 제곱했는데 밑이 하필이면 문자고 그 문자를 거듭 제곱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문자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면 어려운 문제에 가서 풀지 못하니까 단순히 그냥 A를 몇 번 곱했구나, A를 몇 번 제곱했다, 이게 아니고 A를 4번 제곱했어. 그러면 A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도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기본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단원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찍어봤는데요. 문제를 단순히 답을 내기 위해서 공부하면 연계교재를 공부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 어투,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는 것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되고, 다시 풀고 나서 문제로 돌아와서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문제에서 내가 무엇을 봤어야 했고 이 문제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같이 성실한 친구들이 성적이 2등급, 1등급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지금 처음이어서 어색하고 긴장도 되고 좀 우당탕탕 느낌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성실한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마음에 드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